3D 모델링된 STL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팅 데이터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있는 C스쿨에서는 벤브랩의 X1C를 사용하여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브랩의 프린터들은 벤브랩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벤브랩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했을 때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리페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베드의 모양이 실제 출력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입체적으로 회전해서 볼 수 있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펜 기능을 이용하여서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스크롤은 확대, 축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브랩 스튜디오는 일반적으로 3MF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3MF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에 오픈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STL 파일의 경우 화면 상단 가운데 있는 Add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들였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출력물의 크기입니다. 간혹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단위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 출력물의 크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을 클릭하시면 실제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는 치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퍼센트 단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력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회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인디케이터를 선택했을 때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가 눈금자 밖에 있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지만 인디케이터 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5도 단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45도 단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벤브랩 스튜디오에서는 레이 온 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면을 바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 온 페이스를 클릭하였을 때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면을 바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보다 훨씬 더 쉽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레이 온 페이스를 클릭하고 하얗게 표시되는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을 바닥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 면을 바닥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나 크기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무브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하는 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항상 베드의 가운데에 출력물이 오는 것을 관장합니다. 화면 위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어레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화면 가운데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어레인지는 대부분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센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 중에서 클론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개를 더 입력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나서 어레인지를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이 베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정렬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오브젝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딜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센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레인지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배열 또는 크기, 회전 모든 선택이 끝났다면 출력을 위한 프린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용할 프린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X1 카본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X1 카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베드라든지 노즐의 직경, 그 다음에 속도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사용할 필라멘트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현재 C스쿨에서는 커스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필라멘트에 대한 설정이 프리셋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필라멘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LA 플러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한 설정이었고 그 재료에 대한 출력 설정을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리셋으로 출력에 대한 재료에 대한 출력 설정 또한 프리셋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와 동일한 이름의 설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라멘트와 프로세서의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은 스트렝스에 있는 인필, 즉 속을 얼만큼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어떤 설정 값을 바꾸더라도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필 덴시티 내부 채워 밀도를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필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두 값이 적용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슬라이스 플레이트를 클릭하여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슬라이드 바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쪽에 있는 이 그리드가 20%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서포터는 트리 형태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만약 20%가 아니라 50%로 바꾼다면 설정된 값이 변화였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50%일 때입니다. 어떠한 값을 바꾸더라도 바꾸고 난 뒤에 슬라이스 플레이트 즉 G코드를 만들어야지만 출력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화면을 회전해 가면서 내가 출력하려는 오브젝트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슬라이스 플레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G코드를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과 출력 시간이 나옵니다. 기존의 프린터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설정이 아니라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여서 출력을 하였지만 C스쿨에 있는 벤브랩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프린트 플레이트를 클릭하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한 후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는 슬롯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두 전송되고 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현재 P1S 1번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화면에서 라이브 뷰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애드를 통해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불러들이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크기,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출력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출력 방향 선택 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 그리고 그 프린터에서 사용할 필라멘트
그리고 그 프린터에 맞는 출력 설정까지 적용하고 나서 G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벤브랩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외에 다른 프린터들, 즉 타사의 프린터들도 벤브랩 스튜디오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C스쿨에서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벤브랩 시리즈들은 고속 프린터이기 때문에 모든 설정들이 벤브랩에 맞춰져 있습니다. 타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형 프린터가 아닌 경우에 출력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라든지 출력 프로세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LA는 C스쿨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되지만 PLA를 제외한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상 벤브랩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3D 프린팅 데이터를 만들고 출력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